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셔도 괜찮고 조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도 괜찮고 생각보다 가벼워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가능하면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아주 짧고도 단단한 한 문장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 한 문장을 알고 나면 아침의 공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침이 오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눈이 떠지고 손이 어딘가로 뻗어나갑니다. 휴대전화가 먼저 잡히고 시간을 확인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줄지어 들어섭니다. 어떤 분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버거울 때도 있으시겠지요. 어떤 분은 허리가 뻐근하고 어떤 분은 무릎이 말을 안 듣고 또 어떤 분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짧은 첫 생각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맑은 물에 한 방울 떨어진 잉크가 물 전체로 퍼지듯 첫 마음이 하루를 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거창한 계획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의식을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아침 1분입니다. 눈을 뜬 직후 단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고요한 시간. 그 1분을 7갈래의 방향으로 나누어 여러분께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 하나를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나는 계속 마음을 다잡는데도 왜 마음은 그대로일까? 이 질문을 안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새벽 시간을 지켜오신 분이었습니다. 시간도 일정했고 자리에 앉는 습관도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하는데도 왜 속이 이렇게 흔들릴까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내가 하는 이 시간이 정말 나에게 닿긴 하는 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목끝이 살짝 아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아주 많은 분들의 속마음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1분을 7가지 마음의 방향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전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저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딱 한 가지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 길게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노자는 큰 변화는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곤 했지요. 삶도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이 방향을 바꿉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향부터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의 문을 감사로 여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도 버텨야지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지 않나요? 어제 해결 못한 일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가슴을 누르지 않나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 아침에 첫 마음을 걱정으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 마음이 무거우면 하루 전체가 그 무게를 함께 지고 갑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이렇게 단순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숨 쉬는 게 참 고맙습니다. 이 말은 상황을 바꾸자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방향을 바꾸는 작은 핀 하나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남아있다고 말했지요. 그 선택이 바로 처음 한 문장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 통증이 심해서 아침이 늘 겁났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는 순간부터 찌릿하고 손으로 무릎을 짚는 순간부터 한숨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바꿔보셨다고 합니다. 통증을 없애려고 애쓰기 전에 숨을 한번 느끼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숨 쉬는 내가 여기 있네.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풀리기 시작했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감사가 몸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달래는 날이 있습니다. 티베트 쪽 수행 전통에서도 마음이 거칠어질수록 가장 작은 고마움부터 다시 잡으라고 하곤 합니다. 큰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숨 하나부터요.
이제 두 번째 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의 주인을 다시 자리에 모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정이 떠오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연락해야 할 곳, 처리해야 할 문제. 그것들을 손에 쥐고 하루를 설계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가슴이 빨라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이런 느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 혼자만의 힘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종교를 떠나 누구나 아는 감각이 있지요. 내 힘만으로는 다 안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 파스칼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불안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통제를 더 세게 쥐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쪽에 가깝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문을 연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틀리면 안 된다 같은 마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한 문장이 태도를 바꿉니다. 태도가 바뀌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어제는 막혀 보이던 길이 오늘은 조금 열리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과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이유 없이 불안한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오늘 누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괜한 말 한마디에 내가 무너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거창한 다짐보다 마음의 울타리 하나 세우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말에 내 마음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공자는 마음이 바로 서면 바깥이 흔들려도 덜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강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중심을 다시 잡으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날 선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귀를 지나 가슴까지 꽂혀서 하루 종일 멍이 들었다고요. 밤에 누워도 그 한 문장이 계속 돌아서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시작해 보셨대요.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예전처럼 깊이 박히지 않더랍니다. 말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금 단단해진 겁니다. 티베트 수행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의 방석을 깐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닥이 차가워도 방석이 있으면 덜 시리듯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림길에서 길을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막막한 아침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이 서지 않는 날. 그럴 때 사람은 가장 먼저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못 고르면 어쩌지? 돌이키기 어려우면 어쩌지? 그럴수록 길을 확신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장자는 큰 길은 애써 움켜쥐는 사람에게 오지 않고 흘러가는 사람에게 보인다고 말하곤 했지요. 그러니 아침에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필요한 만큼만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제가 넘어질 길은 멈추게 해주세요. 이 말은 특정 종교의 표현이 아니라 삶을 겸손하게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속상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그 무너짐이 오히려 다른 방향의 문이었음을 알아차릴 때도 있습니다. 프랭클이 말한 의미는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막힌 길이 내일 열린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아침의 입력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뉴스, 영상, 메시지, 소식.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마음에 넣느냐가 하루의 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좋은 문장 한 줄을 먼저 넣겠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긴 강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딱 한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은 무엇일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태도뿐이다. 숨을 느끼면 마음이 돌아온다. 틱나탄 스님은 숨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지요. 이 말은 종교를 넘어 마음 관리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용서에 관한 글 한 줄을 읽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래 불편했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피했을 자리였는데 그날은 마음속에서 그 한 줄이 조용히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개를 끄덕였고 짧게 인사를 건넸고 그 순간 마음에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 풀렸습니다. 문장이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탈무드에서도 마음에 담은 말이 발걸음이 된다고 전해 내려오지요. 결국 하루는 내가 어떤 말을 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6번째 방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상을 조금 더 따뜻한 의미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함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거지, 청소, 돌봄, 일터의 업무. 그 모든 순간이 마음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번째 문장은 이렇게 부드러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선승들이 말하던 것처럼 물을 깃는 일도 수행이고 나무를 하는 일도 수행입니다. 거창한 깨달음보다 오늘의 손끝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쳐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하루가 의미 없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바꿔보셨다고 해요. 이 일이 누군가를 살게 하겠지. 내 손이 누군가에게 편안함이 되겠지. 그 마음으로 하니 표정이 먼저 달라졌고, 표정이 달라지니 주변 반응도 달라졌고, 관계가 바뀌면서 길이 조금씩 열렸다고 합니다. 달라이 라마도 친절히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라고 말하곤 했지요. 종교가 달라도 친절이 가진 힘은 누구나 체감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듣는 데서 끝내지 않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문장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삶이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큰 강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알므로 선해지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가까워진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아주 현실적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딱 하나면 됩니다. 어제 미뤘던 연락 한 번, 미안했던 마음 한마디, 고마웠던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하나, 몸이 허락하면 창문 열고 하늘 한번 보기,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기, 숨을 10번만 세어보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 연락이 끊어진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오래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마음속 소원으로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주 짧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보자. 손이 떨렸지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길게 말하지 못했고 목이 메었지만 한마디는 했습니다. 미안했어. 그 말에 상대도 울었고 이쪽도 울었고 한동안 끊겼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침에 한 걸음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가지 방향이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내 힘만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고 말해보고 마음을 지키고 갈 길을 한 걸음씩 부탁하고 좋은 문장 한 줄을 먼저 넣고 일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오늘 한 가지를 해보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벽함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지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대신 단순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은 이렇게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딱 한 문장입니다. 오늘도 숨쉬는 내가 참 고맙습니다. 또는 여러분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이 아침이 참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숨이 나를 다시 세웁니다. 이 한 문장이 하루의 공기를 바꿉니다. 마음의 결을 바꿉니다. 그 결이 쌓이면 삶이 천천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큰 변화는 대단한 결심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에서 옵니다. 아침 1분, 한 문장, 한 번의 숨. 그 작은 것이 쌓여 어느 날 내가 달라졌네라는 순간을 데려옵니다. 이제 잠깐 밤 이야기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을 바꾸려면 밤도 조금 다정해져야 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일기를 길게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묻는 겁니다. 오늘 나를 버티게 한 건 뭐였지? 오늘 고마웠던 건 뭐였지? 오늘 내가 잘한 건 뭐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온나 수고했어. 달라이 라마는 잠을 회복의 선물로 보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는 것이 지혜라고요. 잠이 오지 않는 밤도 있으실 겁니다. 걱정이 많아서, 몸이 불편해서, 생각이 돌아서. 그럴 때는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억지로 잠을 데려오려 하면 마음이 더 달아납니다. 그 대신 숨을 조용히 세어보세요. 들숨, 날숨. 다시 들숨, 다시 날숨. 숨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틱나탄 스님이 말하듯 숨을 알아차리는 일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단순한 길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몸을 천천히 일으키시고 가능하면 창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바깥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구름이 움직이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햇빛이 들어옵니다. 자연은 늘 같은 걸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이 소중하다는 것. 장자는 억지로 조종하려 하지 말고 흐름을 믿으라고 말했지요.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힘을 빼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차 한 잔을 드실 수 있다면 그 시간도 좋습니다. 주전자 소리를 듣고 김이 오르는 것을 보고 첫 모금을 천천히 넘겨보세요. 그 한 모금이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일본의 다도는 거창한 철학보다 지금 이 한순간을 온전이라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우리 일상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아침은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 조용함이 외로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과 버려진 것은 다릅니다. 혼자 머무를 수 있는 힘은 사실 큰 능력입니다. 파스칼은 사람이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해서 불행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 확인이 삶을 붙들어줍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주름이 눈에 들어오는 날도 있으실 겁니다. 손등을 바라보다가 세월이 느껴지는 날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주름은 실패의 자국이 아닙니다. 살아온 날들의 기록입니다. 키케로는 노년을 황혼에 비유했지요.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가 비로소 온전해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빈자리가 아픈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억지로 덮지 마십시오. 슬픔은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슬픔이 기쁨이 머물 그릇을 깊게 판다고 말했지요. 깊이 아파본 사람만이 깊이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마음을 억지로 밝히려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여러분 곁에 조용히 앉아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통증이 삶의 일부가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고통을 가볍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아주 작은 고마움을 하나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숨이 조금 편하네.
오늘은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네. 오늘은 햇빛이 들어오네. 프랭클이 말하듯 의미는 거대한 성취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을 붙드는 태도에서 자랍니다. 혹시 반려동물이 곁에 있는 분이라면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지요. 성 프란치스코는 모든 피조물을 형제로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생명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덜 비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계절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변화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변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서가 말하듯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휴대전화보다 먼저 한 문장부터요. 오늘도 숨 쉬는 내가 참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말하고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그게 문자 한 통이어도 좋고, 창문 여는 행동이어도 좋고, 물 한 컵이어도 좋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에 닿은 장면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문장으로 하루를 열고 싶으신가요? 요즘 여러분 마음을 가장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한 분의 짧은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좋은 일, 따뜻한 일, 편안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